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희 씨가 처음 그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온 그녀는 한때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면 고개를 숙였고,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대화에 끼어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백한 갈등도 직접적인 충돌도 없었지만 정희 씨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유 없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경험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특히 40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미움이 당신 때문일까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인간이 약 40세 전후의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삶의 후반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춰가며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이 되어가는 개성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성화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년기의 사람들은 사회적 정체성에 강한 애착을 보이며 진정한 자기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정희 씨처럼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 집단의 암묵적 규범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겪는 성장 과정을 보면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2살의 헤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이 작품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명한 구절처럼 새로운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 깨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예측 가능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투사적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자신 안에 미해결된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희 씨가 겪은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취미 교실에서 처음엔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더 솔직해졌고 남들 눈치를 보며 말하기보다는 진심을 표현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양의 수양론에서 말하는 수기치인의 개념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기치인이란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모든 선비나 위정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중년기의 수기는 남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과 동양의 수기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희 씨는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탓하며 왜 나만 이럴까라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작은 의식부터 시작해서 차를 우리며 명상하는 시간, 책을 읽으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찰스 쿨리가 말한 거울 자아 개념처럼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거울 삼아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기에는 이 거울을 바꿔야 할 때가 옵니다. 남들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거울 삼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씨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만난 독서 모임의 친구들, 산책길에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이들은 정희 씨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융은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는 미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미움이 정말 이유 없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 미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의 데미안에서 에밀 싱클레어가 막스 데미안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성장은 기존의 규범과 결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싱클레어는 어둠과 빛, 선과 악이 공존하는 복잡한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모임을 떠난 후 한동안 혼자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을 더욱 조심한다고 했고,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내면의 수양을 통해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21년 한국실천신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남성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사회적 역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진정한 자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직장인이라는 사회적 페르소나에 갇혀 살아왔지만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할 시점에 도달합니다. 융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암락사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신은 빛과 어둠, 성과 악이 공존하는 완전성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과 같은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거리감 조절이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대인관계에서 말로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적정한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필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라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할래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개성화의 모습입니다. 동양의 수양론에서 추구하는 정심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다는 것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세상과 건전하게 관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실제로 정희 씨의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정희 씨의 과거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현재의 진정성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참 단단해 보여요라고 말하는 이웃의 한마디에서 정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반된 자아들을 통합해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정희 씨 역시 여전히 가끔은 흔들립니다. 예전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기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외적 조건보다는 내적 성숙도와 가치관의 공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관계의 재편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정성을 따를 것인가, 안전한 무리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융이 말한 개성화의 최종 목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으로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세상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정희 씨처럼 이유 없는 미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단단하게, 더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정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차를 우리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이 간단한 다짐 속에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새겨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당신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실은 더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라는 삶의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